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소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시끄러울 소자, 소리 음자 그래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그래요. 예, 국어사전 오면은요, 시끄러운 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리 단위가 데시벨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나는 소리 그게 어느 정도 데시벨인지 환경부에서 자료에 보면요, 자동차 견적이 100데시벨이에요. 철도변 소음이 80데시벨이고요. 매미 소리가 70에서 78데시벨이고 도로변 소음이 70데시벨, 전화벨 소리가 70데시벨, 보통 음성이 65데시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65데시벨이에요. 그 다음에 냉장고 소리가 40데시벨, 벽시계 소리가 30데시벨이다. 그래요. 그 소리가 그 정도 난다는 걸 환경부에서 얘기했네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소리 측정하는 소음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음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시끄러울 소자가 있죠. 시끄러울 소자는 3급에 있습니다. 시끄럽다라는 것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말마자예요. 그 다음에 요게 옆에 있고요. 이게 이제 벼룩조입니다. 벼룩조. 그래요. 자, 그래요. 말과 벼룩 사이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말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굉장히 예민해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말이 막 여러 마리가 이게 목장에서 막 조용하게 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나거나 폭탄 소리가 나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소리 내면서 흩어지는 그런 장면 보셨죠? 예, 말이 그래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맞자를 쓰는 이유는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막 갑작스럽게 막 크게 울음소리를 냅니다. 여러 마리가 막 갑작스럽게 크게 소리 내면 시끄럽죠. 예, 그래서 시끄러울 소자에 말맞자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벼룩조인데요. 우리가 벼룩이 지금 여러분은 도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환경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벼룩이 살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벼룩이라는 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주변에 벼룩이 없잖아요. 근데 벼룩은 좀 지저분하고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벼룩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키울 때, 이제 말이 옛날에 막 키울 때는 주변에 이제 막 말들이 소변을 놓고 똥을 놓고 하면서 그것들이 지저분하면은 벼룩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가지고 벼룩이 이제 말 다리를 통해서 몸으로 올라와 가지고 말 몸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벼룩이 벌레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벌레가 말에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여러 마리도 이제 벼룩도 많이 있죠. 그래서 벼룩들이 여러 마리가 여러 마리의 말들 몸에 이제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으면 말은 또 예민하기 때문에 막 몸을 움직여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여러 마리가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그래서 시끄러울 소자입니다. 예,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이제 뿌리채 뽑아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시끄러울 소자에 여기에 말맞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맞자입니다. 이거는 5급에 있어요. 근데 말맞자는 어떻게 해서 말맞자냐면요, 말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약간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밑에 이제
밑에 입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목이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다리는 점을 4개로 표현합니다. 세조자도 점이 4개죠. 그래서 여기서도 점을 다리가 4개니까요. 짐승의 다리는 점 4개로 표현합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목이 있죠. 예? 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말 위에 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 그 다음에 이렇게 뒷목,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다리가 4개 이렇게 있는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자를 그대로 한자화할 수가 없어요. 한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자는. 그래서 약간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변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변형을 하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요,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90도로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세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세웠죠. 자, 이걸 갖다가 또 요걸 갖다가 180도로 몸을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제 이게 세웠죠. 세웠잖아요. 세웠죠. 자, 이렇게 해도 지금 글자가 보기도 안 좋아요. 쓰기도 불편하고. 그죠? 글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또 요거를 이렇게 180도로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돌리면 180도로 돌리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180도로 돌렸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맞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보면은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0도 전체를 180도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90도로 돌리는 경우가 있고, 일부 부분만을 또 돌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것을 말맞자는 이 머리 부분만 일부 돌렸어요. 예, 그래요. 그 세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맞자도 이렇게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원래 있는 말 그대로를 갖다가 돌린 글자다, 그런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벼룩조가 있죠. 옆에 여기 벼룩조라고 그랬죠. 자, 이거 벼룩조입니다. 벼룩조. 지금 이게 벼룩인데요. 원래 실제 크기는 1.6mm예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1.6mm예요. 근데 이 벼룩이 또 몇 센치, 이렇게 벼룩은 푹 이렇게 바닥에서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툭 올라서 튑니다. 튀어가지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점프를 해서 도망가요. 벼룩이.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면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벼룩. 막 몸에도 막 있고, 뭐 우리 옷 결 이음매 있죠? 속에, 옷이 우리 속에 이음매가 있잖아. 실로 끄면은 이음매. 그 부분에 그 벼룩, 이 같은 것들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에 많았었어요. 네. 그때 환경들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집안들이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벼룩들이 살 조건들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깔끔하고 잘하니까 벼룩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세대들은 벼룩이라는 말을 하면 모를 거예요. 근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벼룩이 1.6mm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점프를 하면서 도망가요, 벼룩은. 근데 자기 몸에 비해서 약 200배. 그러니까 30cm를 점프한다는 거예요. 1.6mm 그 동물이
조그마한 벌레가 30cm를 점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래요. 점프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벼룩은 벌레기 때문에 여기 벼룩조에 벌레 충자가 들어갔어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벌레니까. 그렇죠? 벌레 충자. 벌레 충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여기에 또 우자인데요. 또 우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쥐고, 펴고, 쥐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펴고, 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 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쥘 때, 펼 때, 그 다음에 쥘 때는 이렇게 쥐었죠. 그래서 구부렸잖아요. 그래서 구부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벼룩의, 이게 벌레의 손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벼룩의 뒷다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손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이제 벌레의 손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리가 튼튼해. 이게 이 힘 때문에 30cm를, 자기 몸의 1.6mm인데 30cm 높이를 뛰는 거예요. 이 벼룩이. 대단하죠. 예,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벼룩의 다리를 이렇게 또우자, 손으로 표현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점을 이렇게 쳐줬어요. 점을 이렇게 쳐준 것은, 우리가 점을 2개를 이상 쳐주면 많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리가, 손을 의미하니까 다리로 여기서 이제 벼룩의 다리, 벼룩의 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벼룩의 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벼룩의 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가고, 또 점프를 해서 또 가고, 여러 개 다리로 점프를 해서 간다 그런 것이죠. 여러 개 다리로 또 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벌레라는 거예요. 그게 벼룩이라는 겁니다. 벼룩이 점프를 하는 벼룩이에요. 푹 뛰었다가 도망가고 또 푹 뛰었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벌레가 여러 개 다리로, 여러 개 손으로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하면서 간다. 그런 벌레를 벼룩이라고 한다. 벼룩이 그래요. 점프하면서 가는 걸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벼룩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이제 벼룩이 와서 막 여러 개의 벼룩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몸에 피를 뽑아 먹으니까 말은 예민한데 그런 거 이제 막 좀 아프고 근지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시끄럽게 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워서 짭니다.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벼룩조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벼룩조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손수자입니다. 손수. 그 다음에 이건 벼룩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환경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막 그 초가집에 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도 힘들고 막 그래서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환경들이 좀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벼룩이 좋아하기 때문에 벼룩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근지러워요. 네, 근지럽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래, 이제 그게 벼룩에 이제 어떤 그 세균이 묻어 있는 상황에서 벼룩이 지저분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세균들을 동반하는 것이 이제 우리 피부를 뚫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니까 가렵죠. 예, 그래요. 그래, 가려우니까 이렇게 손으로 긁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벼룩이 이제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 부분이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긁는다. 그래서 긁을 소자입니다. 긁을 소자예요. 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룩이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니까 손으로 그 부분이 가려우니까 긁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긁을 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병질염이죠. 병질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벼룩조입니다. 예, 벼룩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벼룩은 지저분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각종 세균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입으로, 침같이 생긴 입으로 사람 몸을 쿡 찔러가지고, 모기하고 똑같이 쿡 찔러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예, 피를 빨아먹으면 그 부분이 이제 세균이 침투돼가지고 이게 가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긁잖아요. 긁으면은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부병, 소자입니다. 그래요. 이거 1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소리음자. 자, 소리음자는 6급에 있습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국어사전 의미가 물체가 진동했을 때 청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소리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맨 위에가 설립자입니다. 예, 설립자. 설립자는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는 생기다로 해석이 됩니다. 뭐, 건설, 하다, 세우다, 이게 세 가지 뜻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생기다 그런 뜻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가로알이에요. 가로알은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뜻입니다. 말하다 그런 뜻이죠.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이죠. 우리 입. 자, 이렇게 우리 입구가 있죠. 자, 입구가 있어요. 입구는 입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입수인 기능 역할을 모두 이거 입구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물건, 범위 이런 게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것은 입으로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입구가 들어가야죠, 당연히. 근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나도 여러분도 뭐 똑같이 누구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할 때 반드시 움직이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혀가 움직여야 돼. 혀가 움직여야 소리가 나죠. 나는 혀도 안 움직이고 소리 낼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빨리 기네스북에 올려요. 최고일 겁니다. 혀를 안 움직이고 소리 낼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면 기네스북이 빨리 돼요. 혀가 움직여야 되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혀가 이제 입에 가운데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가운데 소리가, 이거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혀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알이에요. 이게 입으로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한다. 그래서 가로알은 말하다 그런 뜻이 되니까요.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가로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에 혀로 움직여서 말을 할 때 그때 생기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소리죠, 소리. 그래서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혀가 움직여가지고 생기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혀가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음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 소리음자는요, 소리라는 뜻도 있고, 안 보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안 보이다. 자, 왜 안 보이다 하냐면요, 여러분은 소리가 보입니까? 나는 눈에 소리가 보인다. 한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소리가 보인다. 눈으로 소리가 보여요? 보이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소리는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위에가 설립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설립자입니다. 설립, 요거 7급에 있어요. 근데 설립자는 왜 설립자냐면요, 지금 이 초가집이 있는데요, 집이 이렇게 좀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올린 거예요. 자, 이자예요. 자, 평평한 땅에 양쪽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원래는 집이 없었던 건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졌기 때문에 생겼죠. 그 다음에 집을 또 건설했잖아요. 건설했고 집을 또 똑바로 세웠기 때문에 세우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로알이죠. 가로알. 가로알은 말하다 그런 뜻이죠. 말하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입 모양 그대로를 나타나고, 입구자에 입 모양 그대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혀를 이게 가운데 쳐줍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말하되, 그래서 가로알이다. 그런 거예요. 점도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소리음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소리음자입니다. 소리음. 지금 요거는 하품할 흠자예요. 하품, 할, 흠. 네, 하품할 흠자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품을 하면서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우리 가수 할 때, 노래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가수를 하기 때문에 이 하품할 자를 씁니다. 하품할 흠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을 크게 벌리다 그런 의미예요. 가수 할 때도 그 노래 가짜가 하품할 흠자가 들어가는데 입을 크게 벌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품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리다. 왜요? 하품할 때 나는 입을 조금 하고 하품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이빨 벌리잖아요, 이빨. 나도 이빨 벌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이 하품하게 되면 누구나 보니까 입이 너무 크게, 나도 모르게 크게 벌리잖아요. 이 하품할 때 쬐끄맣게 벌리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남이 하품한 거 봐도 쬐끄맣게 이만큼 벌리고 하품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크게 벌리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조상신에게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건데 우리 그 충문을 읽잖아요. 그렇죠? 제사 지낼 때 우리 충문을 읽잖아요. 물론 충문을 안 읽은 제사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충문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충문을 읽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술, 그 다음에 떡,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을 전부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충문을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어 충문을 읽고 그렇게 이제 신에게 고기와 술과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물 받을 흠자. 그래서 그게 제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물 받을 흠자예요. 네, 요거 1급에 있습니다. 이게 제물을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신이 그 조상신 우리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이 와서 이렇게 맛있는 술과 음식과 고기를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제물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물을 받을 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문자입니다. 문문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음자예요. 소리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는 소리다라는 뜻도 있고 안 보이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죠. 소리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보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낮에도 이렇게 안에 건물이 이렇게 이제 전구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걸 켜지 않았을 때 낮에도 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여기다가 문을 이렇게 양쪽 문을 지금 연 상태지만 이걸 문을 닫아버리면 어때요? 그 속 안에는 어둡죠. 어두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 안 보여. 문을 닫으면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예, 그래서 어두울 암자예요. 어두울 암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서 문을 닫으면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문을 닫으면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안 보인다 그랬죠. 소리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어둡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연 상태인데 이게 닫으면 안 보여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낮에도 이 안에 보면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어두워요. 창문도 없고 뭐 그런 거, 공간이니까요. 여기에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리음자죠. 소리음. 그 다음에 그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뭘 원하는 것인가, 뭐 계획하는 거 있거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나는 커서 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뭐 박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막 그런 것을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뭘 배울 거야. 바둑을 배울 거야. 무슨 뭐 피아노를 배울 거야. 기타를 배울 거야. 뭐 그런 것도 계획이죠. 자,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 이게 계획 세우는 건 마음속이죠. 그러니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마음속이고. 그다음에 그걸 계획을 세웠어. 내가 이제 그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이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야, 나는 앞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뜻이죠.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야, 나는 이렇게 해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말을, 소리음자니까 소리를 냈어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를 소리를 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뜻의자예요. 뜻의자. 그 뜻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소리를 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너의 뜻이고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뜻을 상대에게 말하면은 상대는 알아듣잖아요. 아, 너는 이제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겠구나. 열심히 해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뜻의자다. 여기 6급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우리 또 소리음자가 계속 들어가는 한자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여자는요, 해일자죠. 해일자입니다. 해일.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음자인데, 안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얘기는 뭔 말이냐면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 지금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막 어떻게 이제 비가 올라오고 할 때 우리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막 까맣게 끼잖아요. 까맣게 끼면은 그때가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근데 어두운데 이때도 해는 있어요, 없어요? 해는 있어요. 구름 위에 해는 있습니다. 구름 위에 해는 있어요. 해가 있는데 먹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햇빛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서 해가 안 보이다. 여기서 안 보이다 소리를 내는 것, 소리음자니까 소리라는 뜻도 있고 안 보인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해가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해가 어둡습니까? 환합니까? 어둡잖아요. 그게 어두울 암자입니다, 이게. 어두울 암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문을 닫으면 아까 그 어두울 암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을 닫으면은 그것도 안 보이죠. 공간이 그 안에 깜깜한데 문을 닫으면은 더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울 암자도 되고 요것도 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먹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어두울 암자. 그래서 이것도 어두울 암자고 이것도 어두울 암자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거는 달월변인데, 달월은 고기 육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기를 의미합니다. 고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은 뭔 얘기냐면은, 고기가 소리가 나지는 않죠, 여러분. 그죠? 고기 어떻게 소리가 나? 근데
고기가 소리가 나요. 왜요? 어떻게 소리가 나냐고요? 고기를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고기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은 그 끓이는 소리가 나잖아. 그죠? 그런 거 여러분 못 봤어요? 그런 거 들었잖아요. 고깃집에 가면 막 고기를 막 부글부글 끓이면은 막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고기를 냄비에다 넣고 물을 부으면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냄비에다가 고기를 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은 그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삶을 암자입니다. 예, 그래요. 고기를 삶을 암자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삶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글보글 소리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기를 삶을 암자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언이죠. 말씀언. 그 다음에 이건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말을 이제 그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을 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옛날 사람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 하늘 천 따지 가버려느로 이렇게 그러면서 외웠죠. 우리 천자문 그렇게 외웠잖아요. 하늘 천 따지 가버려느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외웠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소리를 내면서 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내어 외웠다 그런 뜻에서 웰암자입니다. 웰암. 우리 암기할 때 그 자 이 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웰암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많은 한자를 또 여러분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